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재개발 현장을 발로 뛰면서 여러분에게 현장 정보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 법규와 정책 등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등포구청역 인근의 당산동 1가, 2가, 3가 인근에 임장을 나왔습니다. 올해 초에 서울시에서 중요한 개발 계획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현재 낙후되어 있는 서울의 서남권을 개발한다. 대개조한다라는 서남권 대개조 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영등포구 중에서 당산동을 중점적으로 임장을 나왔습니다. 서남권 대개조는 사실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서남권을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취지이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오늘 현장을 보면서 이수와 내용 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올해 2월달에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보도 자료입니다. 타이틀을 보시면 서울의 서남권 중공업 지역의 집중, 미래 첨단 도시로 혁신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의 서남권이라고 칭하는 지역은 강서, 금천구로 영등포까지 총 7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이들 자치구에 있는 중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직장과 주거, 그리고 이제 생활까지 편리한 미래 첨단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영등포구가 주요 대상이며 당산동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혁신과 주거혁신으로 중공업 지역을 미래 융복합, 산업집적지로 만들겠다라는 것과 현재 중공업 지역의 규제로 남아있는 지역에 대해 공동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을 제한하는 부분을 풀어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일자리와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에서 일자리를 갖춘 곳, 그게 바로 여의도이고 그 다음으로 교통 편의성을 갖춘 곳이 당산이고 하나 더 균형성과 신축적인 요소를 더하자면 신길 뉴타운이 해당됩니다. 부동산 사이트를 보면 영등포에서 가장 비싼 곳의 순서는 여의도, 당산, 신길 뉴타운, 물레동 주변의 순위이고 여의도가 가장 비쌉니다. 서남권은 가장 전성기를 누렸을 때가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이고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자체가 소비 또는 제조업 위주의 공장 굴뚝 산업을 할 때였는데 이때는 서울의 서남권을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를 지나고 시대가 변해가면서 수도권에 대한 이런 공장에 대한 규제와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첨단 산업 중심으로 바뀌어감으로 인해 서울 서남권에 있던 공장지대들이 전부 외곽으로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를 비롯해서 주변 지역들이 많이 낙후된 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낙후된 지역을 도시 대개조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던 과거 공장지대들이 대부분 다 옮겨가면서 지금 현재 남은 중공업 지역은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영등포구의 안에 당산동, 물레동, 선유도역에 있는 양평동 이쪽 같은 경우에 전부 중공업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쪽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순히 아파트만 지어서 땅 장사를 하는 건설은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등포구는 지적 편집도를 참 유심히 봐야 되는 지역입니다. 어쩜 이렇게 색깔이 다 골고루 다 들어가 있는지. 여의도는 상업지대 용적률을 600%까지, 그런데 이것도 상향해서 적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탄력성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공업 지대가 많은 곳인 당산, 문내, 양평, 영등포동이 속해 있는 지역은 용적률 400%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상업지구까지 해서 올려줄 수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영등포구에서 과거 주거의 역할을 했던 지역은 신길동, 도림동입니다. 여기는 60, 70년대부터 사람들이 그냥 주거로 사용을 했던 곳입니다. 한국의 산업화 초기에 중공업지대가 많았던 이쪽, 당산, 문내, 영등포 이쪽에서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은 바로 신길동과 도림동입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직장과 주거가 분리를 해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돼서 개발이 된 거는 사실 일제시대부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장들이 80년대까지는 있다가 90년대부터 전부 다 지방이나 외곽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90년대에서 2000년대 넘어가면서 디지털 단지로 이름이 바뀌면서 첨단 산업으로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개념도 직주근접의 개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푸른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당산동 지역입니다. 당산동은 생활 환경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먼저 완벽한 교통 인프라가 있는데 먼저 당산역 보시면은 2호선과 9호선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영등포구청역으로 이동하면 5호선과 2호선이 있습니다. 당산동에만 3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교통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강이 지척이라 정말 좋습니다. 당산에서 한강을 가는 길은 굴다리도 많고 육교도 많고 양화대교 쪽으로도 가고 선유도 쪽으로도 가고 그 밑으로도 가고 굴다리로 가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주요 업무지구의 접근성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서울의 3대 업무지구인 광화문 업무지구, 강남 업무지구 마지막으로 여의도 업무지구 이렇게 3대 핵심 업무지구를 꼽는데 이 3대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광화문 업무지구로 가기 위한 5호선이 있습니다. 5호선을 타고 한 번에 가면은 광화문 업무지구로 갈 수 있습니다. 강남 업무지구는 2호선과 9호선 2개 라인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의도 업무지구는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도보권으로도 이용은 가능하고 지하철로 간다라고 하면은 5호선과 9호선을 이용하면 한 번에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당산동에는 서울의 3대 핵심 업무지구라고 칭할 수 있는 광화문, 강남, 여의도를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당산동은 대부분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특징과 공원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하고 한강과 접해 있어 이 한강의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당산동의 단점을 아무래도 인근 마포나 목동에 비해 학군이 조금 약하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학군이 조금 약한 거는 사실이긴 하나 바로 옆에 목동이 있어서 목동에 뛰어난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학군이 약한 이런 단점은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당산동을 가로지르는 국회대로라는 이 길이 있는데 이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산동을 지나는 이 국회대로는 지하로 묻는 것이 아니라 차선 조정을 통해서 이 조정된 차선을 공원화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개발 계획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안 그래도 이 녹지 공간이 풍부한 당산동의 공원이 더 많이 들어서는 그런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산동 외곽 경계 부분은 양화대교랑 2호선을 통하면 바로 건너편에 합정 그리고 홍대가 있어 젊은 분들이 놀기에 충분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가면은 영등포역이 있습니다. 이 영등포역을 통해서 기차를 타고 서울 외 호남지방으로 이동하기에도 상당히 용이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당산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조성된 지 좀 오래된 구도심이다 보니까 낙후되어 있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나 워낙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뿐만이 아니라 신혼부부, 자취생들까지도 인기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 영등포구청역 인근은 더블역세권으로 역을 중심으로 영등포 1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산동 1가, 당산동 3가, 영등포동 6가, 영등포 등 7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서남권의 개발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은 중공업 지역에 대한 규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다 철폐를 하고 대규모의 도시 정비를 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중공업 지역의 용적률을 크게 상향시켜줬고 사업성을 개선하여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유효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쪽 지역이 아직 서울의 주요 지역에 대비하여 저평가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선입견 때문에 투자 의사결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의도의 바로 옆쪽에 있다 보니까 개발 시너지가 크게 날 걸로 보여집니다. 5호선을 타면 여의도 마포 광화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빠르게 직장을 갈 수 있다라는 점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많은 이 신촌 지역, 이 신촌 지역도 2호선을 타게 되면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신촌이나 여의도 지역에는 집값이 아시다시피 비싸기 때문에 그쪽에는 대규모 거주지가 없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이 영등포구청역 일대인 당산동이 추후에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구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을 묶어서 개발을 장려하거나 개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큰 도로변을 위주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것을 장려하고 그리고 도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구역의 노후도나 재개발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신축 빌라 등이 많아서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진행되는 구체적인 개발 주체는 확인되지 않으며 주변 환경이나 접근성,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현명한 투자를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알라딘에서는 재개발 투자 분석을 통해 서울 지역의 핵심권역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입지가 우수한 지역, 사업성이 뛰어난 지역을 선별해 재개발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 매물을 추천해드리고 있으며 서울 전 지역의 경매 컨설팅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